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를 달군 이슈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MTN 이항영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현지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기는 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좀 승승장구를 나타내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피로도가 좀 쌓이고 있다라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지금 분산 투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주시장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틀 잠깐 좀 쉰 다음에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분명한데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일변도의 주식시장에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요, 이런 매거7이 됐건 매거4가 됐건 이런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수익성도 좋고 주가 상승 추세에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하나 둘씩 이탈하는 종목들이 또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메타, 애플, 알파벳, 테슬라 등의 연초 대비 주가 추이를 보면은요, 엔비디아는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메타도 좀 쫓아가고 있지만 다른 주식들이 좀 재미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느끼실 수 있어. 애플도 6일 연속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재미없는 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기술 섹터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연초 대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술 섹터가 연초 대비 6.8% 올라간 반면에요, 커뮤니케이션스는 7.8%, 좀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주가요 7.4%로 기술 섹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공감 못하실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6.3%는 올라갔고요. 산업재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런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입니다. 필수 소비도 안 오른 것 같지만 필수 소비도 한 3-4% 정도 올라가면서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연초 이후의 추이를 보더라도 부동산이라든가 유틸리티 제외하고는 완만하게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개인 투자가들, 미국도 상당수 그렇다고 보지만 특히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개인 투자 비중이 이런 IT나 일부 어떤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떤 성장주 주식들 대비해서 이런 가치지향 섹터들이 어떤 뭔가 좀 시장에서의 어떤 매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섹터 대표 ETF라든가 혹은 대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IT 일변도의 어떤 종목군에서 좀 분산 투자를 해야만이 시장이 조정 보일 때 분명히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중심,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그런 것들, AI 그런 것들, 일부 체중 감량 이런 것들, 그런 극소수 중심의 어떤 종목 상승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섹터 로테이션이 또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표 섹터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올라갔어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금융주 섹터 XLF랑 JP모건 체이스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대표 ETF는 XLB이고요. AVB가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AVB 이런 것들 사상 최고가, 헬스케어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들 거의 안 갖고 있는 건데요.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캐터필러 사상 최고가가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하면 많은 분들 진짜 저거 누가 사겠냐 하는 생각하시는데요. 코스코랑 월마트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우리식으로 보면 마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굳이 미국식으로 해석하면 이마트 같은 거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필수 소비재 미국에서 월마트, 코스트코인데 월마트, 코스트코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 선택이 어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겠고, 이런 대표 주식이나 아니면 대표 ETF를 중심으로 특히 성장주 일변도, 그리고 AI 중심으로 일변도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 ETF나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늘리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AI의 최강자 엔비디아의 승승장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캐터필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월마트나 코스트코와 같은 필수 소비재도 사상 최고가고요. JP모건 체인스도 그 금융 안에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는 엔비디아 외에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여럿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ETF까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의 동반자 바로 보안입니다. CNBC에서 나왔는데요. 사이버 보안 업체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주가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 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속보로만 간단히 전해드렸고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의 최고 강자. 그리고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팔로 알토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 나면서 주가 훅 떨어졌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들 기업이 도대체 팔로 알토 대비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떻게 어떤 전망 발표했는지가 좀 중요했는데 어저께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 자체도요 33%가 늘어났고요. 주당 이익도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더욱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지난주에 팔로알토는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즉 투자가 좀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애들러서 성장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밝혔는데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또 역시 30.5%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글로벌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 속도가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 속도라는 것은 소위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침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침범, 해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공격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공격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지금 수많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가 점점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생성형 AI, 소위 오픈 AI, 챗 GPT가 나면서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통한 어떤 적들의 공격이 오히려 더 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성형 AI를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나쁘게 활용하면 그걸 또 방어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이번에 발표된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적표를 보면 이번에 발표된 실적뿐만 아니라요 향후 전망 1분기 그리고 연간 전망에 대해서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는 놀라운 성적표를 보여준 것이 오늘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고요. 특히 연간 흑자 전환의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올해 S&P 500 편입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S&P 편입은 최소한의 요건만 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한다? S&P 글로벌에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웰스파고는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성, 수익성, 잉여 현금 흐름이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모든 실린더에 불이 붙고 있다라는 좀 표현을 써고 있겠고요. 2024년 최선 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 방송을 떼서 의외로 지금 월가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탑픽이 워낙 많이 쏟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은 오늘 다시요. 380에서 435달러 목표줄로 올라갔고요. 제가 이번 어닝 시즌 들어서 실적 발표 당일 그리고 24시간 안에 제일 많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최소 20곳 이상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회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주식이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주식입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특히 AI 랠리가 계속될수록 보안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장, 주가 급등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향되고 있고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마켓워치인데요. 유행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류 에어크롬비 기억하실 텐데요. 요즘 10대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정말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히트를 치다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없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비판이 받았던 것은 쉽게 해서 백인 젊은 남성, 근육질의 남성,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백인 위주, 그것도 엄청난 그런 화려한 모델 위주로 했던 거면서 오히려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CEO가 4, 5년 전에 들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인색, 그리고 여성, 남성 상관없이 몸이 뚱뚱하고 젊고 뭐 다 모든 것을 아우러주면서 완전히 이제 10대들의 다시 한번 어떤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브랜드가 또 제대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감하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실제 최근 1년 보면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거의 수직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보다 1년 새 더 많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매출과 이익 모두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 15.3%를 발표했기 때문에 작년에 8% 수준이었거든요. 엄청난 상승에 대한 기폭제를 보여줬고요. 가이던스도 높게 나왔는데 다만 오늘 주가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오늘 앞서 소개도 됐었지만 푸드라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재미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약했지만 워낙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이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정말 가늠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파악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그 혁명의 고점은 어그 열풍도 대단하지만 52주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 데커스 아웃도어 소식인데요. 예, 어그도 그렇지만요. 이번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함께 S&P 500 지수의 편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좀 주가 최고치의 흐름에 크게 도움을 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이제 의류 쪽에서 그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면 데커스는 1년 반째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고 역시 이것도 어그가 한 1년 반 전부터 세상에 다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온갖 어그 열풍이 그 시장을 뒤덮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남성용 어그도 상당히 있고 패셔너블한 어그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화 시장에서의 호카 브랜드가 한 4년 전부터 하여튼 북미에서는 한마디로 돌풍이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호카 라인만이 사람이 북적거리는 걸 제 눈으로도 한국에서도 여러 번 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브랜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에 편입된 것까지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이키의 좀 상대적인 최근의 부진 오늘 보여주었던 어떤 그 풋라커에서의 그 주가의 급락도 결국은 나이키의 어떤 그 집중도가 워낙 컸던 어떤 그 흐름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때 모든 사람이 나이키를 신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나이키 여전히 마켓이 1등이지만 수많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호카가 있겠고요. 많은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온홀딩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부 운동선수들이 신는 브랜드가 사콘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너 그룹은 그 울버린 월드와이드란 또 이거 상장돼 있는 것들 이것도 상당히 핫한 브랜드가 됐겠고요. 룰루레몬이 이제 한 3년 전에 여성 운동에 나왔고 룰루레몬이 지난 2월 중순에요. 드디어 남성복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 운동화 라인은 상당히 고급화로 가면서 앞으로 군웅할 거 결국은 나이키의 독점이 계속 깨져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판단에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